SBS 비즈 시청자 여러분 주목하세요. 어려운 주식 투자가 쉬워지는 방법. 실시간 주식 정보 무료 추천주 제공. 하단 카카오톡 링크를 통해서 바로 입장하세요. 주식 만렙 고수들의 특별한 투자 가이드 만렙 박주식 시작합니다. 연중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기대를 모았던 코스피가 다시 방향성을 탐색하고 있습니다.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는 커졌는데 바이코리아를 이어가던 외국인의 수급은 불안합니다. 게다가 트럼프 전 대통령 피격 사건 등으로 복잡해진 국제 정세도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과연 코스피가 막힌 상단을 뚫고 3,000선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만렙 박주식과 시장 자세히 분석하고 전략까지 세워보시죠. 오늘도 투자 만렙 가이드 두 분 나오셨습니다. 김도현 전문가, 노훈민 전문가이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그럼 국내 증시 점검해보고 시장을 주도하는 업종과 종목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시장 리뷰부터 함께 하시죠. 잘 나가나 싶었던 코스피에 현재 제동이 걸렸습니다. 시장 어떻게 봐야 할지 궁금한데요. 노훈민 전문가님, 지금 시장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지금 시장에서 정말 이제 안타까운 부분은 이제 삼성전자가 지금 이제 역대급 실적을 발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금리 인하가 좀 이제 가까워졌지만은 이제 시장이 이제 소폭 이제 갇혀 있는 부분의 모습을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단순히 그렇다고 이제 계속적으로 갇혀 있는 부분이 아니라 이게 박스 P에 갇혀 있더라도 이제 코스피는 조금씩 이제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흐름을 보이고 있으며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부분은 삼성전자가 이제 긍정적인 실적을 보였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제 반도체 관련된 이제 기대감은 이어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 달 같은 경우에는 이제 18일부터 이제 메타라든지 혹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이제 TSMC 같은 이제 미국의 대기업들이 실적 발표가 이어진다면은 그에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같이 올라가는 그런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도현 전문가님께서는 시장 어떻게 보세요? 네, 국내 증시가 최근에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이 피격 사건이 일어나면서 좀 당선 가능성이 좀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가 단기적으로 좀 변동성을 많이 좀 보이고 있는데 좀 생각을 한번 해보자면 미 연준이 9월 달쯤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이 금리 인하 횟수 또한 3번까지 가능하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는 결국 기존의 강달러 흐름에서 원화 강세 쪽으로 좀 이어질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이렇게 된다면은 앞으로도 외국인의 어떤 순매수세가 유입될 수 있는 좋은 환경이 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최근에 이 금투세 또한 유예 가능성으로 좀 흐를 가능성이 좀 높다고 전 개인적으로는 좀 생각하고 있는데 네. 여기다가 이 반도체 업황까지 좀 더 많이 실적이 더 좋아진다면 국내 증시의 방향성은 좀 우상향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두 분 다 시장 그렇게 나쁘게 보고 있진 않으신 것 같은데 지금 코스피 이렇게 낙관론이 여전한 가운데서도 동학개미들은 지수 하락에 베팅을 강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달 들어서 지수와 반대로 움직이는 이제 인버스 2배 ETF 상품 계속해서 담고 있다고 하는데 이거 괜찮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 경기 침체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최근에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피격 사건도 있어서 이 개인 투자자들이 인버스의 매수세가 좀 높아지고 있는 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버스는 어떤 지수의 어떤 흐름과 반대로 가기 때문에 지수가 상승을 하게 되면 손실을 보는 구조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지수를 움직이는 종목들을 한번 잘 살펴보셔야 하겠는데 우선 삼성전자가 시가총액의 20%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삼성전자의 흐름을 보시면 최근에 실적도 잘 나오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좀 조정을 받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총 2위인 하이닉스도 아직 하락을 논하기에는 이르다는 판단이고 그리고 3위인 LG에너지솔루션의 주가도 현재 정말 바닥 구간에 놓여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은 좀 제한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셀트리온, 현대차, 기아, 그리고 KV 금융까지 시총 상위 종목들이 어느 한 종목도 주가의 방향성이 하락은 아니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지금 인버스 투자는 좀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버스에 대해서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 해주셨고, 그러면 노은민 전문가님께서는 인버스 상품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사실 이제 인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인들이 이제 매수를 하는 게 사실 이번 달만 그런 게 아니라 지난달도 매수를 하고 있었고 지지난 달도 매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뭐 이번 달이 매수가 늘어났다고 좀 약간 특별하게 보는 부분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지수는 올라가고 있으니까 아마 이 부분 되면 깎일 거야 하는 기대감에 개인들이 이제 매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2분기의 실적이 2분기까지 이제 실적이 발표되면 3분기에는 실적이 2분기만큼 이어지지 않을 거라는 기대감과 좀 그런 부분에 영향을 받아서 지금 지수 자체가 많이 높아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조정의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고 있지만은 여기서 이제 좀 주요하게 살펴봐야 되는 부분은 나스닥이 올라가고 지금 이제 코스피가 올라가는 점이 단순히 모든 전체의 종목들이 상승하는 게 아니라 엔비디아라든지 뭐 메타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라든지 지수를 대표하는 종목들은 여전히 건재하고 나머지 종목들이 조정을 보이는 건데 인버스의 구성 종목을 보시면은 대체적으로 코스피 200이라든지 아니면 뭐 코스닥 150이라든지 대체로 그 위에서 올라가 있는 종목들에 대한 인버스가 많은데 그 종목들은 지금 올해는 실적이 계속적으로 좋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단지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인버스를 지수가 높아졌으니까 거기에 반대되는 그런 흐름으로 잡기에는 조금 약간 리스크가 상당히 따를 수 있는 투자 전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작년 대비 올해 실적이 긍정적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들을 조금 더 잡아보신다면은 훨씬 더 그와 대응되게 이제 수익이 잘 날 수 있으니까 좀 이제 참고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두 분 다 좀 시장 상승에 베팅하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좀 금리 인하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지금 미국의 9월 금리 인하 시나리오가 점점 구체화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CPI 상승폭이 4년여 만에 최저 수준까지 둔화가 되면서 올해 기준금리 3차례까지 인하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노은민 전문가님. 일단은 올해 이제 3차례 금리 인하가 나온다라는 게 이제 7월달에 이제 파월 의장이 발표했던 이제 뭐 긴급적으로 이제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에 기반을 해가지고 이제 7월, 9월, 이제 12월까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특히 좀 이제 금리 인하의 좀 기준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제 CPI가 이제 거의 이제 3.0%까지 내려왔거든요. 거의 이제 금리 인하가 예전에는 뭐 할 것이다라는 거에서 이제는 실질적으로 이제 기간과 이제 시간을 정하는 것까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오히려 이제 9월 또는 12월로 일단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왜냐하면은 금리 인하를 이제 시간적으로 당겨지고 있지만은 아직은 금리 인하를 하기에는 뭔가 이제 파월 의장도 이제 얼마 전에 얘기했지만은 명확한 증거 자체가 나오지 않았다는 점에서 조금 더 이 고금리의 장기화의 기간이 조금 더 길어지지 않을까라는 점에서 9월 혹은 이제 12월로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은 처음 시작하는 그 시점이 매우 중요한 것 같은데 그 시점에 이제 지수랑 투자자들이 과연 금리 인하하는 거에 대해서 만족할지 그 부분이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 달 금리 인하는 좀 너무 이르다는 말씀이시고 그렇다면 김도현 전문가님은 언제쯤부터 금리 인하 될 거라고 보시나요? 일단은 그 시장에서 지금 9월을 시작으로 해서 11월 그리고 10일, 12월 연속으로 금리를 내릴 것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보시면 이 FED의 금리 인상을 예상을 할 수 있는 이 CME 패드워치에 따르면 물론 15일 기준입니다. 9월 25bp 인하할 확률이 88.1% 정도 되고 11월에는 추가로 25bp 더 이상 인하할 확률도 56.9%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게 한 달 전에는 가능성이 30% 정도였는데 벌써 한 2배 가량 좀 올라온 것이죠. 그리고 12월에는 현재보다 75bp까지 내려갈 것이라고 보는 견해도 49.8%로 가장 높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이 갈수록 점차적으로 확률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한편 이 도이체방크의 한 분석가는 7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도 배제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었는데 최근 6월 CPI가 지난해 6월 이후 처음으로 3%대에 진입을 하면서 시장 예상치를 하회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7월에도 금리 인하를 배제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 그리고 장기간 이러한 고금리 상태가 유지가 된다면 또 어디서 문제가 터질지도 모르기 때문에 보험적 성격의 금리 인하가 저는 7월에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점점 커지면서 투자자분들이 수혜주 어떤 게 있을까 찾기에 분주한 것 같아요. 어떤 업종이나 종목에 주목해 보면 좋을까요? 네, 우선 금리를 인하를 하게 되면 유동성까지는 지금 아니겠지만 그래도 고금리 부담을 좀 덜어낼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좀 좋아질 종목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신다면 그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좀 바이오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바이오 업종은 금리 인하에 영향을 많이 받는 업종이기 때문에 이 바이오 업종들도 좋은 기회가 오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금리 인하 분위기 속에서 국내 대표 바이오 기업들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이 셀트리온이 최근에 좋은 소식들을 계속 들려주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최근에 역대 수주 계약 중에서 최대 규모인 1조 5천억 규모로 위탁 계약을 체결을 하였고, 그리고 셀트리온 역시 미국 임상 3상을 신청한 소식과 함께 유럽의약품청 EMA로부터 승인을 받으면서 글로벌 시장 지배력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것들을 미뤄볼 때 점차적으로 바이오 업종들이 분위기가 좋아지는 모습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 또 하반기에 미국의 생물보안법까지 통과가 된다고 한다면은 이 바이오 기업들의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바이오 업종 좋게 봐주셨고, 그러면 노은민 전문가님께서는 금리 인하 수혜 업종 어떤 거 보시나요? 저는 일단은 금리 인하라는 것 자체가 일단 세계 시장 전반에 이제 모멘텀을 주는 거기 때문에 뭐 어디가 이제 뭐 수혜다 아니다라고 이렇게 구분할 수 없는 건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에 이제 그 유동성을 풀어주는 거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좋아지겠지만은 제가 처음으로 생각이 딱 난 거는 이제 건설 쪽이 제일 고금리 쪽으로 해가지고 아마 부동산 가격들이 이제 상승을 하면서 이제 건설 업종들이 좀 수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한 이제 최근에 이제 그런 기대감으로 상승했었던 이제 2차 전지라든지 자동차, 그리고 지금은 이제 무엇보다도 금리 인하와 더불어서 이제 미국의 대선 선거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라든지 혹은 이제 바이든의 정책 관련주가 확실한 이제 수혜주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투자 정보 검색창에 SBS 비즈의 재테크존, 크존을 검색해 보세요.